산다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좀 여유를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게 특별하고 뭐 기가 막힌 그런 비법 같은 건 없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말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비법,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법 이런 건 없다라는 것. 살아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걸 정답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분수 알고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내 의지, 내 의도하고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활동하는 그 무대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을 너무 서러워하거나 너무 자괴감 가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좀 어떤 걸 발전시켜야 될지를 잘 살펴보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걸 좀 채워나가는 것. 그게 좀 더 멋있게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를 벌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자체를 내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수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것만큼 멋있는 게 어딨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굳이 하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착실하게 지내면서 삶을 좀 잘 이어나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것들이 채워지냐는 결국 내 몫이다라는 걸 잘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심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모습이라 할지언정 내 인생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좀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지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립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표가 내 성적표가 될 수 있게끔 내 이름을 걸고 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천히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나를 좀 밀어줄 때 그때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고. 그리고 남을 너무 원망하거나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내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좀 잘하면 좋을지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며 살자라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전진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계속 전진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나의 삶에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직장인의 신분을 유지만 해도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뭘 그걸 뭐 목숨을 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되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인력을 내보내려고 혈안인 기업들이 너무도 많죠. 기업들이 왜 그렇게 인력을 내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대응하려고 고정비를 줄이려고 혈안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대로 또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이 힘든 어려움을 현실을 대처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절반쯤 지났고 앞으로 반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반을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부는 불안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깔려고 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정부가 매우 불안전하고
매우 아마추어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죠. 그것들이 어느 특정한 이 영역이나 사람에게 몰려서 마녀사냥이나 아니면은 어떤 현상을 좀 과하게 이렇게 여겨서 민심이 폭발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묻지마 그냥 거구나 아니면 극자처럼 이렇게 몰려갈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2024년 연말에 엔캐리가 또 된다는 말도 많고요. 엔캐리가 되면 한국이 진짜 힘들어지는데 일본이 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위기가 닥친다는데 11월, 12월에 일본이 뒤통치면 한국에 그냥 위기가 닥치는 건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역대 최대 위기가 온다는 말도 흉흉하고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시중금리가 8%가 된다는 얘기도 파다하고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참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시국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략 한 4년, 5년 잘 이렇게 대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장금리가 안 내리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고 기준금리 0.25% 인하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합니다. 왜 우려하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보낸 신호가 금리 인하한다. 이 말인 즉슨 물가가 요동쳐도 괜찮다라고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밥값 12,000원 시대가 이제 기본 값이 밥값 15,000원 시대로 훌쩍 이렇게 넘어갈까 걱정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한 현실이 싫지만 그래도 관찰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며 살고 아끼며 살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부정인가요? 이게 불행해지라고 사람들에게 악담하는 건가요? 아니죠. 남들에게 삶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삶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잘 좀 대비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잘 대비하고 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돈을 잘 관리해서 하층민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거, 삶을 지키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 IMF 시즌2라고 비일비재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시대라는 걸,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잘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